안녕하세요. 강소기업 내비게이터 이기호 팀장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자 간의 고저가 거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표님들의 대부분은 대표님과 대표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법인을 운영하고 계실 겁니다. 즉, 특수관계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특수관계자들로 이루어진 집단 간의 거래가 이제 뭐 불이익도 많이 있다고 들으셨죠. 그렇지만 이제 이 고저가 거래 같은 경우는 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저가 거래가 어떤 허용 범위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 혜택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려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이제 특수 관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조세 경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때는 이 행위를 부인하고 계산을 다시 하겠다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관련 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제52조입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행위를 부인하고 다시 계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세법도 볼까요? 같은 동일한 의미의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41조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해서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법에서 이 부당행위, 즉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통해서 일어나는 조세를 경감시키는 부당한 행위는 부인하고 계산을 다시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이렇게 제약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고저가 거래는 이제 허용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말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죠. 98조입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낮은 금액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즉 고저가 거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당행위 계산으로 인정하는데 여기 다만 이렇게 나오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 뭐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3억 원까지 혹은 5%죠. 5%까지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부당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자, 비슷하게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5조입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재산을 이거 여기 또 나오죠.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여기죠.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 보면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알려면, 그러니까 여기 대가와 시가의 차익이 만약에 뭐 한 2억 원이다 이랬는데 거기서 그 기준 금액을 뺀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준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금액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금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에요. 여기 26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항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제 상속증여세법 이제 제 35조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금액을 알려주고 있죠.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100분의 30 혹은 3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0% 3억 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거래 차액에서 시가의 30% 혹은 3억 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뺀 차익이 나오면
그 금액은 증여재산 가액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증여세의 고저가 그 거래 허용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시가와 대가의 차액입니다. 차액이 시가의 30% 혹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허용을 하고 초과 시에는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양도세로 볼 때는 이렇게 되죠. 예, 시가와 대가의, 그러니까 대가는 매매가예요. 매매가의 차액이 여기는 이제 시가의 5% 혹은 3억 원이에요. 이 중 적은 금액을 이제 적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양도세는 조금 더 30%가 아니라 5억 원이라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초과 시에는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양도는 이제 주는 자니까 주로 이제 부모님 세대가 될 거고요. 증여는 받는 자니까 이제 자녀 세대가 되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를 좀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버지가 부동산을 아들에게 이제 주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특수 관계자 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부동산을 이제 5억에 취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억에 취득했는데 지금 현재 시가가 1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0억 원에 이제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발생해서 이제 세금이 좀 많이 나오겠죠, 양도세가. 그래서 아버지가 뭐 겸사겸사해서 아들에게 이 시가 10억짜리 부동산을 5억에 이제 저가 양도하는 것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 입장을 한번 볼게요. 저가 양도를 했어요. 10억인데 5억에 했으니까 이제 차익이 5억이 되겠죠. 예. 아버지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양도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양도 차익이 없어지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과세관청은 양도세 회피를 좀 방지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허용 범위를 뒀잖아요. 여기는 뭐냐면 양도잖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10억짜리를 그 양도 차익이 5억이 있는 10억짜리 부동산을 5억에 아들한테 주게 된다면 이거 양도세를 어마어마하게 이게 회피하는 셈이 안 내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당하게 조세를 경감시키는 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5%와 3억 중 작은 금액은 얼마죠? 10억, 시가의 5%니까 5천만 원. 그 다음에 10억에 3억, 그러니까 3억이니까 3억 중 적은 금액은 5천만 원이 되겠죠. 예. 5천만 원이면 이 5천만 원을 빼면 이제 9억 5천만 원이 되잖아요. 9억 5천만 원 정도까지만 저가 양도를 허용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양도는 이렇게 유연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허용 범위 밖으로 벗어났죠. 이럴 경우는 이제 그 가액을 10억으로 해서 재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제 반대로 아들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 입장으로 봐서는 이제 이게 저가 양수한 거잖아요. 차액은 5억입니다. 여기 보면 사실은 증여는 원래 시가로 특수관계자들끼리는 시가로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10억을 이렇게 그 해줘야 되는데 차액이 5억이나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이 5억이라는 차액은 증여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가 거래를 인정하고 있죠. 예, 그 허용 범위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증여는 어떻게 됐죠? 예, 시가의 30% 혹은 3억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여기는 10억의 30%와 3억 원이 금액이 같기 때문에 3억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차액이 5억이잖아요. 5억에서 요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을 빼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차액인 5억에서 이 3억을 빼주면 이제 2억이 나오죠. 이 2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특수 관계자 간에 지금은 부동산을 예로 드렸지만 이렇게 특수 관계자 간에 이런 고저가, 지금 뭐 고가는 말씀을 안 드리고 저가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할 경우는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과세가 된다는 점을 예시를 통해서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그 대표님들이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대부분 아까 가족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인 내에서는 부동산보다는 이제 주식을 통해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럴 때 이제 고저가 거래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경감시키는 방법들을 많이 이제 쓰실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주가 평가에도 같이 연관이 되고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솔루션들을 포함하고 있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고저가 양수도 고저가 거래도 많은 컨설팅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고 해서 대표님들께 간단하게 오늘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특수 관계자 간 고저가 거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